그 많은 화학물질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통제할 만한 뭐 예컨대 인력, 돈, 기술 이런 게 당연히 적겠죠. 박성철 씨가 근무했던 하청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반도체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회사가 그 물질들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막 가둬놓은 데에서 자기가 청소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탱크 청소 같이 큰 탱크를 들어가서 마스크는 답답해서 못 쓰고 온도가 그가 성철이 말하면 40도가 넘다 그래서 더워서 옷을 벗어야 할 판이다고 이렇게 살아생전에는 그랬습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박성철 씨는 보호 장비도 거의 없는 환경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성철이는 이제 기존 회사가 준 거는 아까 말했던 마스크와 고무장갑이었습니다. 안전보호구란 게. 근데 그게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얼마만큼 성철이를 보호했을 건가? 그거는 내가 봐도 아이러니하는 거죠. 박성철 씨는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까? 삼성반도체에서 도금 업무를 담당했던 송창호 씨. 그 역시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 딱 맡으면 숨 못 쉬는 거 막히잖아요. 가스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염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염산, 황산 혼합되고 거기다 또 동 같은 거 그런 게 혼합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가스가 나오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혼합되니까 거기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박성철 씨가 근무했던 회사로 향했습니다.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박성철 씨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저 유해물질은 그 취급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뭐 2년 돼가지고 유해물을 취급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지금 PCB만 도금 쪽에만 20년 근무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저 정도 레벨 되는 사람들이 아직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친구가 작업하는 데는 포름알데히드가 없어요. 회사에서 그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포름알데히드와 그 가성소다가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네요. 그거는 그 친구가 도금반에 근무를 하는 건 맞아요. 대신 그 도금반에는 포름알린이랑 가성소다를 쓰는 게 맞아요. 대신 그 친구가 약품을 직접 만지진 않지만 그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라인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손으로 만졌을 때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설비에서 돌아가면은 이 설비에서 가스가 나오고 라인 자체만 있어도 같은 공기를 흡입하는 사람들인데 굳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이 물질들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100%죠, 100%. 강민석 PD, 앞에서 본 두 사망 노동자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아 보여도 산재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은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데다 대부분의 경우 사측이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서 질병과 업무 환경의 관련성을 찾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산재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한 산재 인정은 힘들어 보입니다. 지난 1월 방송 당시 삼성은 환자와 유가족들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은 지난 1월 추정 60분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는데요. 7개월 뒤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라는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임직원들에게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요.
2개월간 접수를 받았고 10월 31일자로 접수가 완료된 상태로 11월 중으로 지급 대상 여부를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지원책을 살펴봤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와 이수경 씨. 산재냐 개인 질병이냐를 놓고 벌어진 법정 싸움. 법원은 고인이 된 두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해 작업 환경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고 유미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5명 중 2명만 승소했지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던 제 남편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제 남편은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죽은 거 맞고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삼성 측은 근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암에 걸린 퇴직자에게 치료비로 1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삼성 측에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1편하고 2편하고 저희들은 참 나름대로 잘한다고 다 하고 인터뷰에 응했는데 결국은 나온 것이 이렇게 좀 짜여진 틀에 의해서 매번 야단 맞는 순에서 우리가 변명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게끔 인터뷰를 하려는 게 또 다시 또 논란이 재점화되는 식으로 될 수 있으니 이 인터뷰는 저희들 생각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게 생각의 의견이고요. 2차례에 걸쳐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다룬 추적 60분.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병에 걸렸다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2번의 방송을 거치면서 그 수는 58명에서 110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130여 명에 이릅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반도체 노동자를 위한 모임 반올림. 지원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합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사했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보상 드디어 한다며 이렇게 알고 있어서 보상을 이미 다 한 줄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 피해자들 중에서 이 삼성이 제시한 보상 기준도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까다롭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세웠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피해 노동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 대형 병원. 뇌종양으로 투병 중인 이윤정 씨를 만났습니다.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오늘 눈을 떠있네. 올해 초 추적 60분과 만난 윤정 씨. 당시 약물 치료에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남들한테도 손가락질 받을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1년밖에 못 사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감당하기가. 두 아이의 엄마인 윤정 씨는 결혼 전 삼성반도체 고온 테스트 과정에서 6년간 근무했습니다. 위험물질을 다뤘다는 것도 발병 후에나 알게 됐다고 합니다. 윤정 씨의 가족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이런 거 볼 때는 딱 봤을 때는 이제 돈을 주는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용 설명서나 마찬가지죠. 조건을 다는 거죠. 집사람은 2003년도에 퇴사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2003년 퇴사하고 가면 2006년 5월까지 안에 암이 걸려요. 누가 내 암 걸리는데 내가 기한 따지고 내가 암에 걸리겠습니다. 이래 아무도 없잖아요. 퇴직 후 7년 만에 뇌종양 진단을 받은 윤정 씨.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정하는 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 측이 내건 지원 기준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받쳐
잠도 못 자고. 삼성 기흥